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경제론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에는 부동산학 개론 그 계산 문제 기초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3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할 겁니다. 3시간 정도. 요 시크릿 노트에 있는 것 중에서 시크릿 노트 목차에 그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시크릿 노트 목차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학개론 기초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학개론 기초계산, 생기초계산이라고 있습니다. 180쪽에 있는 내용인데 생기초계산을 오늘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뭐 계산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소 10개에서 작년에 11개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10개, 11개가 아주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라서 특강을 두 번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식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다음에 계산기 다루는 방법, 요거 효과 있습니다. 계산기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그 우리가 기초적인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요거는 저기 비단 그 부동산학개론 문제를 맞히기 위한 방법도 해당이 됩니다만 중개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기초계산은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반드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은 지금 3월 달에 기초계산, 생기초계산 한번 하고요. 한 6월 달쯤, 6월, 7월쯤에 원래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고 해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계산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계산 특강은 생기초계산과 구원 특강 이렇게 두 번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25쪽, 오늘은 25쪽 표입니다. 25쪽 가시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면 지난주에는 수요와 공급을 정해 봤습니다. 수요 공급이란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유량 개념이고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와 구매력까지 있는 유효 수요다 하면서 일정 기간 플로우 유량 개념과 일정 시점 스톡 저량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셨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수요 법칙이라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수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공급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아직도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아파트 가격의 뭐는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의 변화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 수요량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1번, 2번으로 이동합니다. 1번, 2번으로. 참고로 오른쪽 가면 제가 지난주에 무조건 뭐라 그랬죠? 증가. 왼쪽 가면 무조건 뭐? 감소. 근데 얘는 그렇게 읽지 않고 곡선상 하향 이동, 곡선상 상향 이동 이렇게 읽어요. 곡선상 하향 이동하면 뭐가 된 거고? 수요량이 증가된 거고 곡선상 상향 이동 그러면 수요량이 뭐 된 거다? 감소된 거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누구밖에 없다? 아파트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득, 선호, 금리,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이런 얘들을 아파트 가격 이외라 그래요. 아파트 가격 이외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딱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 방법밖에 없어요. 수요 곡선이 우측 간다, 좌측 간다 이렇게 제일 많이 사실은 나오고요. 조금 더 꼼꼼한 출제위원들은 수요 곡선이 우측 가긴 가는데 우측으로 가면서 원래보다 위로 간다. 그래서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수요 곡선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필로 우하향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연필로 우하향. 대신에 연필 심이 아래로 향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요 심이 아래로. 그렇지. 했어? 예. 이게 뭐예요?
수요량 증가예요. 이게 뭐예요? 수요량 감소.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1번, 2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이게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측 한번 보내볼래? 우측하면 수요 곡선이 원래보다 우측하면서 아래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위로 갔죠. 그래서 이걸 어떤 우리는 우상향 이동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상향 이동. 수요 곡선이 왼쪽 가면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면 좌 하향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3번, 4번이에요. 3번은 뭐야? 그 우상향 이동인데 이게 뭐냐고? 수요 증가. 4번 이게 뭐예요? 수요 감소. 이게 3번. 그래서 1, 2, 3, 4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요게 1, 2, 1이에요. 여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이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 1번. 이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훅 지나가니까 한 번만 할 거예요. 1, 2, 3, 4요. 1, 2, 3, 4.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3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1번, 2번 이동하는 것은 무엇에 변하고? 수요량에 변하고,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우측, 좌측 이렇게 우상향, 좌향 이동하는 것이 무엇에 변한데? 수요에 변한데, 제가 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부동산학개론만 공부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민법 공부하다가 공법 공부하다가 갑자기 개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자, 보세요. 나도 좀 지겨워서 그래요. 이게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에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요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걸 디맨드 커브라고 하거든요. 자, 대답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수요 곡선 맞아요? 어떻게 수요 곡선인지 아셨어요? 예? 하향하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하향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걔는 무슨 곡선이에요? 공고 곡선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우먼은 하향은 수요 곡선의 뭐다? 모양이에요.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모양 어떤 모양이다? 우하향. 예. 1번이 뭐죠? 그렇지. 얘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거든. 수요량이 뭐 되는 거죠? 증가되는 거예요. 2번이 뭐죠? 2번이. 근데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수요 곡선상에서, 곡선상이라고 읽어요. 곡선상, 요거는 이제 하향 이동. 어떻게? 하향 이동. 얘는 곡선상 위로 갔기 때문에 상향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모양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하향으로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고요?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상에서 상향 이동해 버리면 수요량이 뭐 되는 거죠? 감소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게 이제 3번, 4번이거든요. 3번, 4번인데 3번은 뭐죠? 수요량 증가가 아니지, 그지? 수요량 증가가 아니고 수요 증가지. 왜 수요 증가? 어떻게 아셨어요?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수요 감소. 여기 시험에 이제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조금 쉽게 나올 때는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동이요? 우측 이동.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향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동이요? 우상향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 감소될 때는 수요 곡선이 좌측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쉽게 나올 때는 좌측 이동 그러고요. 조금 난이도를 줄 때는 별건 아닌데 좌하향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좀 지겹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우하향 아니 우리 개론선생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우리 개론성은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떨 때는 우하향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우상향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좌하향이라 그랬다가 막 어떨 때는 또 막 하향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상향이라 그랬다가 이딴 식이면 나는 안 하고 말지 하고 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묻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하나씩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틀리지 마세요. 자,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끝. 얘는 끝.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입니다. 때려 죽여도 우하향입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1번으로 이동하는 것과 2번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수요 곡선상 하향 이동이 수요량 증가고
수요 곡선상 상향 이동이 수요량 감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죠. 맨날 이거만 나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버리면 수요가 증가 3번이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버리면 수요 감소 4번이죠. 근데 이게 뭐죠? 수요 증가 어떻게 읽는다고 이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래도 되고 수요 곡선 우상향 이동 그러셔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요게 수요 감소인가요? 예.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그러셔도 되고 수요 곡선 좌하향 이동.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모양의 수요 곡선이 또 대답 못하기 시작했다. 또 봐요. 어떤 모양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될 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될 때는 어떻게 이동한다?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양의 무슨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증가되면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감소되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럼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1번, 2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번, 4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데 얘는 뭐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라서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3번, 4번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뭐를 변화시킨다? 수요. 이게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몇 개? 8개. 그 8개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왜 맨날 나올까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26쪽으로 합니다. 26쪽. 잠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세요. 26쪽. 26쪽에 가시니까 방금 제가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8개가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저 따라 한번 읽어주세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시작.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좀 쉬었다가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시작. 거래세. 제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절 보셔야 됩니다. 요 8개를 갖다가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요. 쌤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해 스타일의 공부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좀 이해를 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암기하세요. 암기. 자, 5개랑 3개예요. 뭐랑 몇 개? 5개랑 3개. 5개 암기. 뭐야?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또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보지 말고. 보고 하는 게 제일 나빠. 자, 5개 3개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이건 뭐 있었어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요거 3개.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요 5개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요 3개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량에 딱 가시면요. 수요 증가 요인 그럼 여기 딱 돌려야 돼. 여기 딱 돌으면서 자 가자. 지금 여러분 수요 증가시키고 싶어요. 예.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요 5개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요 3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금리는 뭐 하락해도 돼요. 인하, 거래세 인하,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들 막 이렇게 뭐 이해하고 있을 때, 남들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요 증가 그러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수요 증가는 요래. 뭐죠?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근데 시험에 수요 증가 요인만 나오겠어요? 수요 감소 요인도 나오겠어요? 얼마든지 수요 감소 요인도 나오죠. 수요 감소 요인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가 감소되다 그러면 요 5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요. 이번에 요 3개가 반대로 움직여주는데 요거는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지 마시옵소서. 지금 수요 증가도 지금 델랑 말랑 하는데 아직 체계를 완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하다가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수요를 감소시키려 그러면요.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적 가격 하락이에요.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수요를 감소시키려 그러면 요 세 개는 반대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 봐요. 수요 증가는 요래하시면 됩니다. 수요 감소는 요래하시면 되고요. 수요 증가 요래, 수요 감소 요래, 수요 증가 요래, 수요 감소 요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와, 이거 여러분들 절 보세요. 아까 배웠던 거. 왔다 갔다 할까요, 오늘? 오늘 나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방금 소개드렸던 거니까 대답하세요. 자, 수요 뭐가 있고요. 양의 변화가 있고 요의 변화가 있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 저하의 뭐고? 가격이고. 여기 1번, 2번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하는 건데 1번은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곡선상 하향 이동한다 그랬어요. 예. 2번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곡선상 상향 이동 하면서 요거는 수요량 뭐 증가, 요거는 수요량 뭐 감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수요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움직이는 거 또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그러시면 되고 요게 3번, 4번이잖아요. 그쵸? 예. 3번은 수요가 뭐 된 건데 증가된 건데 어떻게 해석한다?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 4번은 수요가 감소된 건데 수요 곡선이 좌향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3개나 있어요. 3개나. 여러분들 분명 뭐가 떴는데 가격이 떴는데 뭐가 떴는데 가격이 떴는데 뭘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3개나 있어요. 뭐가 떠 있는데 가격이 있는데 걔를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게 몇 개 있다? 3개. 첫 번째는요. 가격 뒤에 예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격 뒤에 뭐가 있는 경우? 예상. 자, 가격 뒤에 예상이 있으면요. 이거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여요. 내가 뭐한 방향으로? 예상한 방향으로. 가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수요 감소입니다. 이거 틀리면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100원씩 오를 거래요. 오늘 자정 0시부터요.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100원이 오를 거다.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이 100원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요? 기름 넣으러 갑니다. 왜 기름 넣으러 가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한 수요 법칙에 따라서 지금 가격을 비싸게 보이게 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싸면 사거든. 그게 수요 법칙이거든. 그러면 지금 기름 넣게 만들어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100원이 떨어질 거래요. 100원이 떨어질 거래요. 오늘 기름 넣어야 안 넣어요?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도 기름 안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지금 가격을 비싸 보이게 만들어요. 비싸 보이게 만들면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시험장 가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시험장 안 가봐서 그래요. 시험장 가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라고 묻는데 자 보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보자. 오늘 자정 0시부터 보자 하면 다 절단 납니다, 여러분들. 다 죽는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시험에 뜨면요.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수요 뭐 증가. 좀 늦었어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뭐 감소.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요. 가격은 가격인데 그게 내 거 가격이 아니에요.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에요. 무슨 가격으로?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그러니까 가격 앞에 누가 뜨거나 대체재가 뜨거나 가격 앞에 보완재가 뜨면 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38선 그어드렸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38선 위쪽에 5개가 있고 38선 아래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대체재 가격은 38선 위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고 보완재 가격은 38선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누구랑? 대체재 가격이랑 누구는 가격 예상은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뭐만 보완재 가격만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요. 자신 있습니다.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결혼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좋은 점수를 맞게 해드리겠습니다는 약속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차가 심해요. 지독하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것은 약속 드릴 테니까 대신에 저한테 다 맡기셔야 돼요. 이게 그래 오케이 쌤 그럼 빨리 풀게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쌤 하란 대로 할게요. 이렇게 와야 되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빨리 풀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수요 잘했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수요 바로 나와야 된다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 잘했어요. 감소. 보완재 가격은 반대거든. 보완재 가격이 하락됩니다. 수요 증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격이 떠도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그게 내 거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격일 때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처리한다. 그때 가격 예상과 대체재 가격은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고 보완재 가격만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환을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이거 안 보여 이거? 수요 증가 요인이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5개는 같은 방향, 3개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까지는 같은 방향,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까지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면서 1차 과목에 한 과목 정도는 그리고 2차 과목에 한두 과목 정도는요. 전략 과목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 과목이란 건 혹시 나머지 한 과목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든지 그 해에 따라서 또 그날 그 연도에 특정 과목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운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점수가 조금 잘 나와 준다면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변수에 좀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올해 그런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을 1차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그냥 기본 75점 정도는 맞는다 하는 생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75점 맞고 싶으시면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60점을 맞고 싶으시면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75점 정도로 내가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60점 맞으셔도 되는 분들은 잠깐 한 5분만 쉬세요. 다른 짓 하세요. 예. 근데 나는 75점째 맞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러면 그 사이다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여러분들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이다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라하고요 사이다는 대체제예요. 무슨 제? 대체제. 근데 콜라하고 치킨은요 보완제예요. 무슨 제? 보완제. 짜장면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말할 수 없어요. 짜장면과 짬뽕은 대체제예요. 근데 짜장면과 단무지는 보완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최소 두 놈부터. 그러니까 두 제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만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놈만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X제가 뜨면 뭐도 같이 떠야 돼. Y제. 두 놈의 관계가 대체제, 두 놈의 관계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제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양자 택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 뭐요? 택일.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해요. 경쟁 관계라는 것은 한쪽을 사잖아. 그럼 한쪽을 안 사요. 한쪽을 안 사잖아. 한쪽을 사는 그런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얘 사면 얘 안 사고 얘를 안 사면 얘를 사는 그런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도 사요. 얘를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그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얘 사면 얘도 사고 안 사면 안 사요. 마치 샤프와 샤프심의 관계가 대표적인 보완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샤프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 OX 옵니다. 샤프만 가지고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샤프심만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샤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고. 그러면 평생 샤프 안 쓰는 사람들은 샤프심 살 일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얘를 안 사잖아요. 얘 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X, X 하는 게 무슨 제고요? 보완제고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보완제고요. X, XO 하는 게 그게 무슨 제예요?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자.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 되고? 감소.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도 증가되고, 보완재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수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수. 수수. 그래서 여러분들 쌤 시험에 수수가 나옵니까? 수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딱 2번 나왔습니다. 딱 2번. 몇 번 나왔다? 2번. 근데 2번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은 대체재 보완재는 무조건 가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수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75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수도 공부하세요. 자, 가자.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대체재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잘하셨어요. 보완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 증가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보완재 수요가 감소되면요,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이거는 아주 뭐 건전한 상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이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XJ와 YG가 있는데, XJ와 YG가 있는데, XJ에 대해 가격이 떠요. YG에 대해 수요가 뜨고, XJ에 대해 가격이 떠요. YG에 대해 수요가 뜨고.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까? 대체재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완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아까 제가 대체재 가격은요, 대체재 가격은 38선 기준으로 위에 있었다, 밑에 있었다. 위에 있었다. 위에 있는 놈들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어. 반대 방향이었어. 같은 방향이었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내 거 수요가 증가돼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되잖아요, 내 거 수요가 감소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요 법칙이 어디서 적용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언제 어디서나 수요 법칙은 적용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수요 법칙 어디서 적용되죠? Anytime, anywhere. 수요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됩니다. 어디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요 법칙은 언제나 적용돼요. 언제나. 그러면 비싸면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싸면 사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X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X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X제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은 X제를 산다 안 산다? 아니, 안 사지. X제 안 사지. 왜요? 법칙이에요, 그게. 안 사면 YZ 쪽 수요가 뭐 됩니까? 증가됩니다.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 XZ 가격이 많으니까, 오르니까 XZ 안 사고 YZ를 사더라. 그럼 시험에서는 중간에 생략하고, 대체재는 한 놈 가격 오르면 다른 놈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 놈 가격 오르면 다른 놈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자, 대답하세요.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이놈 사요, 안 사요? 삽니다. 뭘 또 안 산대. 이놈 가격이 떨어지면 이놈을 삽니다. 그게 수요 법칙입니다. 이놈 산다 그랬지? 그럼 저놈은요?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딱 생략해버리고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의 직접적인 관계가 묻습니다. 대체재는요,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보완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한 놈 O 하면 한 놈 X, 한 놈 X 하면 한 놈 O.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힘들어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체재는 수수 나왔을 때가 방향이 반대였고 가수 나왔을 때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거야. 보완재는 수수 나왔을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가수 나왔을 때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시험은 대부분 가수에서 나옵니다. 한 놈의 가격을 묻고 다른 놈의 수요를 묻는 가수가 가능성으로 친다면 한 80%? 그러니까 수수는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얘를 사면 얘를 안 사는 게 무슨 재? 대체재. 깝깝한데? 예. 얘를 사야 얘도 사는 게 무슨 재? 보완재. 이렇게 상식으로 기억하시고, 시험은 가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재화가 대체재고 마이너스인 재화가 보완재인데, 일로 한번 놔보실래요? 한번 놔보세요. 우리 이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일 분에 봐요.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한 놈은 뭐가 뜨고요? 가격. 다른 놈은 수요가 뜨는데, 이 놈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자.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보완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독립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제로예요. 그러면 대체재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뭐 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보완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한다? 감소된다. 이렇게. 독립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다른 놈 수요가 뭐 한다? 불변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두 놈 다 수요를 주는 거예요. 한 놈은 가격 주고 다른 놈은 수요 주는 거예요. 가격, 수요 주면 교차 탄력성인데, 플러스면 무슨 재? 대체재. 마이너스면 보완재. 제로면
독립제. 그래서 교차에는 대보독이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대보독. 그래서 교차하면 무슨 독? 대보독. 교차 탄력성 플러스인 놈은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인 놈은 보완제. 제로인 놈은 독립제.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똑같아요. 플러스인 놈이 있고 마이너스인 놈이 있고 제로인 놈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되는 놈도 있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놈도 있고요. 소득이 증가되든 말든 수요가 불변인 놈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정상제라 그래요. 두 번째 경우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를 중간제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뭐라 그래요? 하는데 대체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왜 대체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 대체제라 그랬어 라고 이제 이상한 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암기가.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소득이 뜨면 정렬중만 답이 돼요. 뭐만 답이 된다고요? 정렬중. 제 입에서 교차가 뜨면 대보독이 답이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공부하시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멜로디 알려드릴게요. 멜로디는요, 우리 편 이겨라. 이게 멜로디예요. 뭐라고요? 이겨라. 자, 요 멜로디 그대로 입히겠습니다. 제가 소득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렬중 하시면 되고요. 제가 교차에 그러면 대보독 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요. 소득에 정렬중, 교차에 대보독.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소득에 교차에 우리 편 잘했어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우리 편 이겨라. 소득의 정렬중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절 보시고요. 소득이 증가, 일단 정렬중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되는 자와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자와 열등제입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자와 중간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손 맞추고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보이는 생명체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생명체한테 정상제를 주관식으로, 열등제를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야, 정상제 뭔 줄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한 채로 심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공인 중에서 수험생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수험생의 절반은요, 공부를 1년, 2년, 3년 하고요, 정상제를 주관식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로 심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자들은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 너무 많이 안 해도요,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제가 뭐라고요? 봐요. 우리 경쟁자들은요,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요. 정상제는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라고요.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예요. 대체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한 놈 가격이 말 때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 보완제는 뭘까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A 가격이 상승했대요. A 가격이 상승했대요? B 수요가 증가되었대요. B 수요가 증가되었대.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예요. A 가격이 상승했는데 B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거든. 둘은 무슨 제? 보완제란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증가되었대요. 그러면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증가되었대요. 수요가 감소되었대요. 열등제. 이게 여러분들 머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응원부터 갖고 가야 됩니다. 응원 출발합니다. 소득의 교차에 이게 돼야 됩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이 안 되면요, 이게 정상제 주관식으로 대답 못한다니까. 대체제 주관식으로 얘기 못한다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되는 재화는 무슨 제? 대체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제.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 보완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 열등제가 됩니다. 참고로 정상제, 열등제 정도만 공부하면 되고 대체제, 보완제만 공부하면 되지 중간제하고 독립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걸 왜 제가 써놓냐면요, 그 답은 아니지만 지문 5개 중에 있긴 해요. 그럼 일단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니까 외워. 소득의
교차에 소득이 안 뜨고 정렬중이 답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교차라는 말은 두 놈이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만나지 않고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가 답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요. 한 놈은 가격이 떠요. 다른 놈은 수요가 뜨고요. 교차 탄력성은요. 둘 다 수요를 띄우지 않습니다. 한 놈은 가격을 띄우고 다른 놈은 수요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보다는 가수 쪽이 출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다시 26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26쪽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일로 한번 와보시죠.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출제 가능성 100%짜리인데 수요 지금 무슨 요인이요? 수요 증가 요인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38선 제가 그어드릴게요. 38선 기준으로 위에 5개는 수요와 무슨 방향이고요? 같은 방향이고요. 밑에 3개는 수요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적 가격 상승 맞습니까? 예. 그리고 3% 밑에 거,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하는 거 맞습니까? 요거 하시는 분들은 60점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75점 맞고 싶다. 이거 해야 돼. 75점 맞고 싶으세요? 이거 해야 돼. 대체적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근데 대체적 가격 말고요. 대체제 수요가 어떻게 되면 수요가 증가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대체제 수요는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지 수요가 증가되는 거 방금 했는데 75점 맞으려면 보완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보완제 수요가 뭐 돼야 돼? 증가. 근데 여러분들 요거 안 틀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 요렇게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화살 표시 하셨어? 하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대체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수요 법칙을 얘기해. 수요 법칙을 일단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쪽 수요가 말 거고 감소할 거고 비싸면 안 사잖아. 다시 대체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일단 대체제 쪽 수요가 말 거고 감소할 거고 그럼 해당제와 수요는 뭐하지? 증가되지.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보완제 가격을 뭐하면 하락시키면 일단 보완제 쪽 수요가 말 거야. 증가하면서 덩달아 내 거 수요도 뭐한다? 증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신뢰가 안 되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제와의 뭐에? 해당제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4개만 얘기해 주세요. 해당제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저 보시고. 대체제 수요는 감소입니다. 대체제 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깝깝한데 다시. 해당제와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수요는 감소, 대체제 가격은 상승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증가로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가격은 상승,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요는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할게요. 대체제 쪽 수요는 감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대체제 수요는 감소, 대체제 가격은 상승, 보완제 수요는 증가. 난리 났어. 보완제 가격은 하락. 요 4개를 갖다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오른쪽 페이지. 정리해놨어. 네, 여러분 내 정리해놨어. 여러분들 내 정리해놨어 이거. 자, 일로 오세요. 해당제와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개만 공부하면 돼. 4개만. 자, 가자. 대체제 수요는 감소, 대체제 가격은 상승, 보완제 수요는 증가, 보완제 가격은 하락. 요 1번의 변화를 왕별 하나 때려 놓으시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답을 지어놓은 과정에서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를 뭐 시키려면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가자. 대체제 수요 좋아요. 대체제 가격은 좋습니다. 보완제 수요는 좋고요. 보완제 가격은 그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요거 공부하셔.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쪽 수요를 감소시켜야 돼요. 대체제 가격은 상승시켜야 돼요. 보완제 수요는 증가시켜야 돼요. 보완제 가격은 하락시켜야 됩니다. 꼴랑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4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비교하셨구나. 네,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대체제에서 뭐가 뜨면요? 수수가 뜨면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보완제 수수가 뜨면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대체제 가수가 뜨면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보완제 가수가 때문에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가가까지는 아직 공부하지 마세요. 가가는 공부하지 마시고 수수 떴을 때와 가수 떴을 때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대체제 수수부터 한번 해볼까? 대체제는 수수가 한 놈 사면 나머지 한 놈을 안 사고요. 한 놈을 안 사면 나머지 한 놈을 산다. 요거 되셨어요? 보완제는요, 수수가 얘 사면 얘 사고 안 사면 안 삽니다. 가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가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중으로 친다면 8대2, 얘가 8이고 얘가 2예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뭐 되고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는 감소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뭐 되고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는 뭐 된다? 증가된다. 그렇게 하고 위로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들. 대체제는, 자, 칠판. 대체제는 요거 보니까 가수예요, 수수예요? 수수는 얘 사면 얘 안 사고 얘 안 사면 얘 산다. 요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보완제도 수수 한번 해볼까? 얘 사면 얘도 사고 안 사면 안 사. 근데 이번엔 가수 한번 가볼까? 가수. 대체제는 한 놈 상승하면 다른 놈이 증가, 하락하면 감소. 보완제는 가수가 반대입니다. 얘는요, 상승하면 감소, 하락하면 증가. 내가 한 번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연습. 수수만 다 모아놔봤습니다. 수수만. 대체제는 사면 안 사고, 안 사면 사고. 보완제는 사야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근데 가수 중요합니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암기합니다. 대가리는 뭐?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보마라고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마. 근데 이 보마는요, 대가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는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완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대체제는 뭐요? 플러스. 보완제는 뭐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대체제 정도 볼게. 대체제는요, 얘 상승하면 증가, 하락하면 감소. 얘 상승하면 보완제는 감소, 하락하면 증가.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 27쪽에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체제 보완제는요, 이게 혹시 또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거든요. 27쪽에서 아예 뿌리까지를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재화가 몇 개의 만남이다. 일단은 2개 만남인데, 2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 수요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다? 가격, 수요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 만날 때는 상식으로 푸는 거고, 가격, 수요 만날 때는 교차 탄력성으로 푸는 건데, 교차 탄력성이 시험에 뜨면 대체제는 플러스고 보완제는 마이너스입니다. 수요 떴을 때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대체제는 얘를 샀을 때 얘를 안 사는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보완제는 얘를 사야 얘도 사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한다 하신 다음에, 앞으로 대체제 보완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27쪽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뿌리까지 뽑아오셔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다시 한번 26쪽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6쪽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으면 대답 한번 해봅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소득, 선호, 인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더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건축비, 건축 자재 가격.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 건설 노동자 페이. 임금님의 임금이 아니에요. Not king, but pay. Understand? 아무튼 임금 아니고 임금. 그다음 뭐야? 토지 가격.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원가가 2개가 있대요. 첫 번째가 토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큰 원가는요, 토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강남의 아파트 가격 뭐 압구정동 무슨 아파트가 뭐 100억이 넘는데요. 무슨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 넘으면 그건 무슨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입니다. 건축비가 100억이 넘을 수가 없어요. 건축비가. 아파트 가격의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건 토지 가격.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임금, 건축비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생산 기술. 그다음에 건설업체 수, 업체 수. 이런 것들은요 중요합니다.
누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냐면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공급만 변화시켜요. 오직 누구만? 공급만. 근데 얘들 잘 보면요. 저 공급만 변화시켜요 하고 표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생산, 건축, 건설, 생산, 건설. 딱 보는 순간 뭐 같아요? 공급 같죠? 근데 생산비에 해당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 건축 자재값, 임금, 토지 가격은 뭐 돼야 되고요? 하락돼야 되고요. 기술은 뭐 돼야 되지? 발달. 쪽수는 무조건 많아야 돼요. 수요 쪽도 많아야 되고요. 건설업체 수도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후역 주변에 빵집이 한 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될까요? 빵집이 10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될까요? 당연히 공급자들도 쪽수가 많아야 돼요. 건설업체 수가 증가돼야지 공급이 증가되는 거고요. 참고로 요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아까 제가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그랬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만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지면요. 공급도 증가돼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놈들은, 집 사는 놈들은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고 집 짓는 놈들은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둘 다 빌리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뭐 수요만 증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도 증가되는데 다만 출제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수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 쪽 금리를 낼 때는 요 말을 꼭 줄 거예요. 뭐요? 담보대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말을 꼭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요. 주담대 금리가 아니라 일반적 금리는 수요 공급을 모두 증가시키고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규제 완화란 뜻은요. 건폐율 용적률을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제 완화가 뭔지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건폐율 50%짜리를 40%로 만드는 게 규제 완화예요. 건폐율 50%를 60% 만드는 게 규제 완화예요. 60%가 규제 완화예요. 용적률 200%를 150으로 만드는 게 규제 완화예요. 용적률 200을 300으로 만드는 게 규제 완화예요. 300으로 만드는 게. 어쨌든 규제가 완화되면 덜 짓게, 더 짓게. 더 짓게 되니까 공급 물량은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6번, 7번은 그냥 상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에 맡기시고 1번, 5번은 대신에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암기. 1번이 뭐라고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2번이 뭐라고요? 건축비, 건축 자재값. 3번이 뭐라고요? 임금과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락.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생산 기술은 뭐 돼야 되고요? 발달돼야 되고요. 업체 수, 건설업체 수는 뭐 돼야 됩니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요 증가 요인은 요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5개, 3개로 공부하시고 다만 대체재, 보완재 쪽만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나왔는지 대체재 수요, 보완재 수요가 나왔는지를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공급은 앞에 거 3개랑 같은 말이에요. 생산비, 생산요소 가격, 건축비, 건축 자재값, 건설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은 전부 다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 개념, 비용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기술, 그 다음에 건설업체 수 이런 것들은 오직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26쪽하고요. 27쪽하고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혹시 몰라서 저랑 요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일로 오세요. 일단 제가 38선은 그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대답해 주십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8선 위에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좀 쉬었다가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보완재 가격은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수요 감소율은 반대하시면 되고 대답하세요. 생산 요소 가격을 우리가 생산비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건설노동자 임금이나 토지 가격, 건축 자재 가격 같은 게 있습니다. 얘들이 뭐 해야 되고요? 하락. 기술은 뭐 해야 되고요? 발달. 업체 수는요? 증가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은 누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 고유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급 고유다. 그러니까 수요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얘들은 오직 공급만 변화시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안 까먹게끔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한 장을 넘기셔서 자, 멜로디 알려드렸습니다. 멜로디는 뭐였죠? 우리 편 이겨라. 오케이? 자 가자.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중에서 무슨 탄력성이 있는데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는데 공식부터 확인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소득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 분해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둘 다
0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고요? 0. 자, 대답하세요. 0과 비교하는데 0보다 크면 뭐지? 플러스예요. 누가 여러분들 0이란 말을 쓰거든요. 0은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는 숫자냐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예요. 0이 뭐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라고요. 그럼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죠. 수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해석합시다. 수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수년가가 플러스면 투자를 하고 수년가가 마이너스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는 뭘 말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제 입에서 0이 뜨거든. 0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숫자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라고. 여러분 오늘 학원에서 이거 배웠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학원 갔더니만 0을 배웠는데 0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래. 몰랐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싼 학원비 내고 이걸 배웠다는 사실을 적에게는 알리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자, 대답하세요. 0은 뭐죠? 정확합니다.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인데 소득 탄력성이 0과 비교합니까? 교차 탄력성도 0과 비교합니까? 그럼 둘 다 0과 비교해서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구분하는 건데 소득은 뭐요? 정렬중. 교차는 뭐요? 대보독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고개를 들어 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것을 두 글자로 비례라 그래. 비례. 이선 소리 하지 말고 같은 방향 움직이면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플러스가 뜨면요, 이거는 두 글자로는 비례고 한 글자로는 정입니다. 앞으로 제 입에서 마이너스가 뜨면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는 반비례예요. 뭐라고요? 반비례. 이 두 놈의 방향이 반비례로 움직이는 것을 한 글자로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서 비례이면 뭐? 플러스 정. 반비례는 마이너스 역의 관계거든요. 자, 그럼 가자.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잘 놓으세요. 자, 문제 보고 계시나? 뭐가 떴지? 우리 응원 한번 하고 갑시다. 소득에 교차에. 여기서는 대체제 보완자시면 큰일 나. 진짜 가만 안 둬. 소득에는 정상제 열등제만 답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 보이십니까? 개나 줘버려. 여기 보니까 8% 20% 보이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소득 뭐? 수요 뭐? 증가? 같은 방향? 무슨 제? 정상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떤 사람 발견했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 발견했습니다. 아니, 소득이 10%나 증가하는데 수요가 8%밖에 안 증가해서 8%밖에? 그러면 열등제하고 장렬히 전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소득이 10%나 증가했는데 수요가 8%밖에 안 증가해서 열등제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어요. 여러분들 10% 8%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크기는 안 중요하고요. 얘가 이거 됐을 때 얘가 이거 됐는지, 얘가 이거 됐을 때 얘가 이거 됐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만. 자, 가자. 소득 뭐? 감소, 수요, 감소. 이것도 같은 방향이야. 여러분들 증가도 같은 방향이지만 감소도 같은 방향이지. 이게 무슨 제? 정상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2번 이거 시험에 뜨면요 1대 난리가 날 겁니다. 감소니까 열등제래. 감소니까 열등제가 아니지. 감소면 정상제지. 선생님 도대체 뭐가 열등제인데? 열등제 보여드립니다. 소득이 뭐였을 때?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감소되면 이거 열등제입니다. 오케이? 소득이 뭐 되자? 수요가 증가되면 그게 열등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거나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어서 이 소득과 수요가 이렇게 같은 방향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거나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거나 소득과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무슨 제?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 봐라. 이게 소득이에요. 이게 수요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무슨 제? 잘했고요. 이번에 일로 오세요. A 수요가 증가했어요? B 수요는 뭐였어요? 감소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5%, 10%, 5%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몇 개 떴어요? 2개 떴습니다. 제어가 2개 만나면 이제 우리 그래서 대보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보독. 이때는 대체제 보완제가 답이 되는데 1번, 2번 하고요. 1번, 3번 하고요. 2번, 4번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는 뭐가 떴어요? 수요가 떴어요. 수수. 자, 한 놈 수요가 뭐 되자? 증가되자. 다른 놈 수요가 뭐 했다? 감소. 얘 샀더니만 얘 안 샀다. 그런 뜻인가요? 얘는 무슨 제?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틀려도 괜찮아. 연습하면 돼. 그리고 잠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먼저. 자, A쪽 수요가 10% 뭐했더니 증가했더니 C쪽 수요가 20% 뭐했다? 증가. 얘를 샀어요? 샀냐고? 얘도 샀어요? 그럼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2번, 4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2번, 4번이. 1번, 3번은 별로 안 중요해. 2번, 4번이 중요하지. 자, 가만히 갑니다. A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뭐 했어? 증가.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에 움직이면 둘은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정상제 하시면 안 돼 이제. A 가격이 뭐 했고 상승했고 C 수요가 뭐 하면 감소되면 둘은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우리 지금 보기 싫은 요 2번, 1, 2, 3, 4번 이거 집에서 연습 좀 합시다. 이상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 A 수요가 증가됐더니 B 수요가 감소되었대. 둘은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A 수요 증가되었더니만 C 수요도 증가되었대.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이번엔 가격겁니다. A 가격이 상승했더니만 B 수요가 증가했대. 둘은 무슨 제? 대체제. A 가격이 상승했더니만 B 수요가 감소했대.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여기도 마찬가지. 몇 퍼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오직 뭐만 가지고? 방향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방향 가지고. 크기 아니고 뭐요? 방향.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안 배운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세요. 고개를 들어 좀 바라봐 주세요. 팔짱 끼세요. 차라리 팔짱 끼고 손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 아시겠어요? 손 움직이지 마. 뒤에 가서 할 거라서 그래. 지금 겁먹을까 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저는 이번 시험에 이거 강추입니다.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팔짱 움직이지 마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게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뭐 변화율분의 뭐 변화율?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이고요.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1과 비교하거든요. 뭐랑 비교한다? 1. 1보다 크면 뭐고요? 탄력, 작으면 비탄력.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뭐? 작으면. 그게 핵심이야. 예,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얘는요, 0과 비교합니다. 0과 비교해서 0보다 커서 플러스면 대체제가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배웠어? 방금 안 배웠어? 배웠어요? 예.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고? 가격 탄력성이고. 아마 이 말이 시험에서 생략되겠지만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입니까? 교차 탄력성입니다. 다시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세요. 팔짱 끼고 눈만 크게 뜨세요. 이 눈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크게 뜨세요. Open your eyes. 자, 가자. 내거 가격 변화율 분의 내거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걔는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뭐? 탄력, 작으면 비탄력. 얘는 무슨 값이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값이 안 나와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내거 가격 변화율 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 내거 가격 변화율 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얘는 크기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내거 가격, 내거 수요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무슨 값? 절대값. 1보다 크면? 작으면? 내거 가격, 다른 놈 수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그냥 자, 갑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자, 1번과 2번을 갖다가 팔짱 끼고 풀 거예요. 자, 오피스텔 임대료는 가격 얘기하는 거야. 임대료는 가격이야? 임대료는 가격이에요?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감소했어요?
15%. 자, 가격 탄력성부터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내 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고 10%, 내 거 수요가 15%.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원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5인데 얘는 상승했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뭐를 씌워버리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지? 1.5. 1.5는 뭐? 탄력. 왜요? 이보다 크니까. 오케이?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있이 없이. 없이. 자,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 10% 상승했지. 맞아요? 근데 이거. 소형 아파트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어? 5% 증가했어. 맞아요? 이거 얼마야? 0.5야. 자, 대답하세요. 0.5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0.5 플러스예요. 오늘 학원에서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0.5는 플러스예요. 뭐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0.5 플러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초계산 특강 할 때도 알려드릴게. 0.5 플러스예요. 플러스 무슨 제? 플러스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보완제인데 혹시 A 오피스텔 가격이 10% 상승했잖아요. 근데 혹시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해서 마이너스 0.5가 돼요. 그러면서 둘은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8장 다시 계속 끼고 지웁니다. 자, 천천히 절대값 씌우고 A가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상승? 10% 상승. 오피스텔 수요는 15% 감소. 이거 얼마? 1.5. 1.5는 뭐? 탄력.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지? 10%. 소형 아파트는요? 5%. 이 결과값 0.5. 둘은 무슨 제? 대체제. 왜요? 플러스라서. 자, 요 밑에다 8장 풀지 마. 자꾸 8장 풀고 그러지 마. 자,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4%. 밑에 뭐? 플러스 4. B는 됐고 A 수요랑 몇 프로 감소? 2% 감소. 아니 A 가격이 4% 상승할 때 A 수요랑 2% 감소하고 뭐를 씌워야 돼 여기는? 절대값. 이거 얼마지? 0.5. 마이너스 하면 안 돼. 절대값은요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씌웠는데 자꾸 마이너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뭐예요? 비탄력. 왜 비탄력이죠? 이보다 작으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이시 없이. 자, 갑니다. 아까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플러스 4. 맞아요? B 수요량은 마이너스 8. 이거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얘는 뭐가 없어요?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상승인데 얘가 감소됐죠?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답을 보면요. 얘는 뭐에? 1.5의 탄력이고 0.5의 무슨 제? 대체제지만 얘는 뭐요? 0.5의 비탄력이고 마이너스 2의 보완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8장 한 번만 더 껴볼래요? 동그라미 1번 풀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어요? 예. 오피스텔 수요는요? 15% 감소했어요? 하지만 무슨 값 덕분에? 절대값 덕분에. 얘는 얼마고요? 1.5고요. 얘는 뭐야? 탄력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지? 예. 오피스텔 가격이 10% 뭐 했고? 상승했고. 소형 아파트 수요는 5%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이거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그럼 이건 뭐예요? 0.5.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0.5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잘했어요. 둘은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을 오히려 위에다 써보자. 여기 동그라미 2번.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 4% 상승. A 수요를 찾으셔야 돼. A 수요를. 뒤에 있어도 찾으셔야 돼. 2% 감소. 하지만 이거 얼마? 0.5. 0.5는 뭐야? 비탄력. 왜요? 작으니까. 교차는 절대값 없고 A 가격이 4% 상승했어요? B 수요는 8% 감소했어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건 무슨 죄예요? 보완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몇 문제 풀어드렸냐면 소득 관련돼서 4문제 풀어드렸고요. 대체제 보완제 관련되어서 4문제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연습 문제 2문제 풀어드렸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문제들이니까 요거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부동산 수요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